정경심 교수 1심에서 재판부가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대체로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판결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지 1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지금 중형이라는 평가가 많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검찰에서는 7년을 구형을 했고요. 예. 7년 구형을 했었을 때 대개는 뭐 아주 거칠게는 한 절반 정도가 검찰이 목표하고 있는 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봤었을 때 4년을 선고하고 또 벌금도 5억 원을 선고했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졌다. 사실상 검찰이 전반적으로 주장했던 부분들을 법원이 다 수용을 했다라고 볼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특히나- 정경심, 예. 말씀하시죠. 특히나 이제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처음에 청문회 때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예. 부인하고 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예.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던 부분들에서 굉장히 좋지 않게 봤다라는 어떤 심증을 드러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죄로 이 판단을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일관되게 부인하였던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 양형에서도 좋지 않게 작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일부 보입니다.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는 흔히 겁니까? 말하는 그런 식의 어떤 판단이 개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측 변호인도 끝난 뒤에 바로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그다음에 법정 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어쨌든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시 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동안 수사 과정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이 법정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지 않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10몇 개 정도 되는데 크게 이제 입시 비리 혐의,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그리고 증거 인멸, 은닉 혐의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이 입시 비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어요. 사실 이제 가장 처음으로 기소가 됐었던 표창장 위조를 예. 비롯해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있었던 체험활동 확인서 같은 부분들을 예.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을 한 것이고요. 표창장은 위조가 됐다라는 것이고 예. 일부 네. 체험학습을 했던 곳에서 대표적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해서 허위로 만들어냈다라고 봤고요. 예. 나머지 당국대나 공주대 같은 곳들은 사실 이 참석을 했고 체험학습을 한 거는 맞지만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실습 내용 자체가 부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확인서를 작성해준 측에서 좀 과하게 평가를 해줬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한 부분들이 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지금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죠. 예. 그러면 정경심 교수 측이 주장했었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위조가 아니고 실제로 인턴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주장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지금 보이고요. 예. 사실 이제 지금 오늘은 판결 요지를 낭독을 했기 때문에 왜 그동안의 변호인단,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을 배척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이제 예. 판결문을 봐야만 알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예 없었던 사실, 그러니까 뭐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 서울대 공익법센터에는 아예 참가도 안 했다고 봤지만 다른 것들의 경우에는 일부 대학에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출석을 했고 그 안에서 교수가 지도하는 바에 따라서 체험학습을 했다라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들이 예. 과장됐다라고 지금 그 과장된 부분까지도 다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표창장 같은 경우도 위조에 의해서 그게 학습의 입시에 얼마만큼이나 반영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다투어졌는데 예. 봉사상이었죠. 표창장이 어떤 예. 사업 성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그러나 이런 부분 역시도 그 봉사상이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 역시도 업무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예. 겁니다. 그리고 그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가운데 조국 전 장관 남편과 공모한 부분이 인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 이제 보셨습니까? 공익법보센터 서울대 말씀드린 예. 것처럼 그곳은 이제 학회를 주도했던 게 당시 조국 서울대 이제 교수였고요. 그곳에 이제 지금 딸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러 학생들이 직접 참가를 했다라는 게 예. 이제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이었고 재판 과정을 기억을 지법 보면은 뭐 영상 같은 것들이 공개되게 했었고 사진도 공개가 됐었고 당시 증인들이 이 모습을 딸이 그 학회에 직접적으로 참가했다라는 것을 봤다는 예. 학생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라는 또 증언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다퉈졌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아예 참가를 하지 않았고 참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인턴 확인서가 나왔다는 것은 위조를 했다라는 예.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도 그에 가담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거를 만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재판부는 이번에 판단한 겁니다. 예. 네. 조국 전 장관도 그럼 공모했다는 건데요. 조국 전 장관도 재판을 이제 곧 받게 될 텐데요.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근데 이 재판부 어차피 이제 이 재판 자체도 뭐 아까 이제 변호인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예. 뜻을 밝혔고 지금 1심이나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에 나온 형량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1심 재판부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똑같이 다른 재판 내지는 항소심에서 인정되는 건 아닌 거고요. 예. 사실 정경식 교수가 받고 있는 다른 의혹 부분, 사모펀드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나왔던 오촌 조카의 재판 결과와는 좀 다르게 인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것들이 예.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은 최종적으로는 아마 대법원에 갔어야 정리가 될 정도로까지 사건들이 몇 가지 서로가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도 있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 재판에서의 어떻게 보면 변호인의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 재판과는 사실 크게 관련되지 않게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 SNS에다가 바로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너무도 큰 충격이고 지금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는 무죄로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실현이 운명이 된 것 같다. 가시밭길을 더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좀 증거로 인정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동양대 PC 인정 여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인정을 한 거라고 증거로 인정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요. 동양대 그 강사 휴게실에 있었던 이 PC입니다. 예, 그 PC가 지금 정경심 교수의 소유품으로 돼 있는데 압수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로부터 압수를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에 동양대 조교로부터 압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유자에 대한 영장 제시 없이 압수된 거니까 이게 불법적인 어떤 취득 증거로서 아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예. 부분들이 위법 수직 증거로 다퉈졌습니다만은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이 표창장을 위조한 증거 중에 한 부분으로 그 내부에 들어가 있었던 파일들이 사용이 됐다라고 재판부는 예. 판단한 겁니다. 지금 재판부 1심 재판부에서 판결문 아까 요지를 낭독할 때 보면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었던 이 PC를 이 표창장 제출 이틀 전에 그 PC를 이용해서 정경식 교수가 이걸 위조했다라는 예. 식으로 그렇게 1심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항소심에서 많이 다투질 것이고 아까 지금 조 전 장관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특히 이제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1심의 재판 과정에서 예. 검찰 측에서 이 표창장의 위조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해내지는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 굉장히 다른 얘기들 1심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다른 어떤 표창장과는 기재 번호라든가 양식 같은 것도 다르고 주민번호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게 일상적인 어떤 표창장과는 다르다라는 네. 걸 유죄의 근거로 하나로 삼았었는데 네. 또 이 변호인들이 제출했던 증거들은 다른 형식의 표창장들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이 나와서 배척했던 이유까지를 봐야 이제 예. 조금 좀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요약만 나온 상황이어서 판결문이 나오면 좀 더 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경심 교수 여러 혐의 중에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모펀드를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단순히 돈을 대여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범동 씨, 오촌조카, 코린커피를 운영을 했던 오촌조카에 대한 재판과 달라진 부분인데요. 예, 예. 그중에 20억 원이 총 투자를 했는데 10억 원 가량을
대여금 전체를 조법원특위 재판에서는 대여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1억 5천만 원 가량을 받은 거니까 그게 어떤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작성을 했든 어떤 걸로 작성했든지 간에 횡령은 안 된다라고 예. 봤었는데 네. 이번 이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서는 투자로 받은 건 10억 원은 맞다. 다만 이 1억 5천만 원 가량이 어찌 보면 그렇게 과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과도한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약정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횡령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 무죄로 횡령을 무죄로 본 건 또 동일한데 예. 그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조범동 씨의 재판하고 이번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다르게 봤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떻게 보면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고 연관된 재판에 있어서도 1심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다르게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재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모펀드 의혹의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과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인 PC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그 교사 혐의 적용 여부가 지금 관건이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이 그러니까 됐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모펀드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예. 입시 그 비리와 관련된 부분도 예.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제 가지고 나와서 본인의 그 PB에게 같이 그 바깥으로 빼돌려도 했다는 게 이제 예, 예. 증거인멸 교사 네. 부분인데 원래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이렇게 감추는 것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이른바 법에서도 인지상정이라 그래서 아. 어떻게 자기 범죄 증거를 안 감추겠냐 그것까지 예, 별도로 예. 처벌한 건 너무하다라고 하지만 예. 그런데 그거를 제3자에게 시키면 예. 그 제3자는 그게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제3자에게 범죄를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제 증거인멸 예, 교사가 예. 되는데 재판부에서 이 PC를 바깥으로 그 반출한 그 과정을 보니까 같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시켰으면 이게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자기 증거를 인멸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 PB에게는 유죄가 될 수 있어도 본인에게는 유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유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예. 일단 정경심 변호인 측은 일단 항소하기로 했고요. 예. 항소심 재판부는 또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에서는 좀 어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결문을 보면 왜 그동안에 이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부분들 그렇게 첨예하게 다퉜던 부분들이 거의 안 받아들여지는지 배척했던 사유가 나올 겁니다. 예. 그 배척했던 사유들은 그 판결문 자체가 항소심에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기본 자료로 삼고 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 양쪽의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들 같은 걸 검토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새로운 변호 전략을 아마 짜리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법원에서 간단히 이런 판결문 내용이 있어요. 자녀 입시 비리로 성실히 노력한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는 등 우리 사회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 측도 어떤 답변을 내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결국 이제 유무죄, 그러니까 이 여부가 판단이 돼서 그 전제 하에서 어떤 입장인가가 나와야 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신문이 내일 오후에 열리잖아요. 재판부의 고심이 깊다는 뜻일까요? 원래 어제 이제 끝나고 오늘이나 내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보통의 집행정지 신문 같은 경우는 잘 안 열리기도 하고요. 예. 사실은 안 열리기도 하고 서면으로 심리를 할 때도 있고요. 예. 또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예. 이게 과연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본안의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정직 처분 자체를 취소해 준다는 것보다도 지금 정직 처분을 유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일단 돌아가서 이 다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이제 이 집행 정지이기 때문에 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데 네. 워낙 초유의 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고 예. 양쪽에서도 사실 본안과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절차적으로 부족한 예. 부분, 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거나 예, 예.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양쪽에서 다 공히 꺼내놓고 다퉜기 때문에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었을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자 어떻게 보면은 그날 당일날 정리가 안 됐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들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 한 번 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재판부 앞에서 네. 이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내일 오후 3시에 속행이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될지 결과는 관심이 빠르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 날 모레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가 될 수도 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원래 이제 집행정지라고 하는 게 뭐 신속하게 나오도록 돼 있고 취지 자체가 신속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신속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